자료에 잘 나와 있지만 사회적 비평과 미적인 비평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미적인 비평, 몰입, 창조, 뭐 이렇게 이런 능률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왔는데, 근데 저는 교수님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쓰신 글에서 보면은 몰입이랑 열정이란 개념은 근면이나 성실 같은 규율을 연상시키는 개념들과 다르다. 근데 이건 사실 뭐가 더 중요하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것의 어떤 이면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러면은 근면과 성실을 연상시키는 개념과 어떻게 구분을 저희가 지어야 조금 더 정확하게 이런 사태들을 비판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나눌 이야기 사실 이제 예정돼 있던 얘기인데 앞당겨서 선불을 치르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 몰입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허무맹랑한 개념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심리학에서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냈었던 용어 가운데 가장 흥행 성과가 좋은 개념을 꼽자면 역시 몰입일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였었던 미하일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회사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다, 탁월한 인재가 있다, 그의 특징을 내가 오랫동안 실험실에서 관찰했더니 그의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높은 몰입에 있었다. 그래서 심리학계 혁명을 일으켰어요. 저희들이 듣기에는 바보 같은 소리죠, 그죠? 무슨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해. 예. 하지만 그는 그것을 굉장히 정교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레고 블럭 아시죠? 레고. 조립식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고는 크게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고 장난감을 만들고, 또 하나의 회사는 경영 컨설팅을 진행을 해요. 아니, 레고라는 회사에서 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지? 레고라는 회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뭘까?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조립식 장난감을 만들지만 레고를 만들 때 모든 것을 잊은 채 몰입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업에 조직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몰입시킬 수 있을까 하는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만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는 거 있죠, 그죠? 런던에 있는 런던 심포니가 있습니다. 런던 심포니는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문화예술단체는 예산의 삭감과 부족,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런던 심포니도 아마 예외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 회사가 찾아 나선 일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런던 심포니는 경영 컨설팅을 해요. 아니, 런던 심포니가 연주나 잘할 일이지, 베토벤이나 잘 연주할 일이지, 아니 웬 경영 컨설팅? 당연하죠. 오케스트라가 하는 것이 특징이 뭡니까? 모든 멤버들이, 즉 모든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조화롭게 완전히 몰입하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한 과학자가 주장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직관적으로 금방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몰입이라고 불리우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장려되고 과학적인 주장처럼 소비되는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인문학이죠. 몰입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런 거겠죠, 그죠?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집중을 발휘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롭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도무지 몰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약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게오르그 진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했었던 유명한 발견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19세기 후반에 대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새로운 문화적인 특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였을까요? 멍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계속 들려오는 소음, 계속 관찰해야 되는 교통표지의 변화,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부딪히지 않을까 우리 늘 주의해야 되고, 물론 우리는 습관이 되어서 마치 몸의 본능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즉 많은 정보와 감각적인 자극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이 뭐냐면 멍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독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낱말을 골라서 블라제라고 하는 낱말로 불렀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떨까요? 울트라 블라제겠죠, 그죠? 예. 우리는 어디에도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당연히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몰입은 뭘까요? 타율적인 태도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는 듯한, 이제는 에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서 일해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내일인 것처럼까지 일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인문학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마음을 챙긴다는 점은 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손발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왕 주시는 거 마음까지 주시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인문학이 우리 시대에 수행하고 있는
허무맹랑한 뭐 역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까칠하게 얘기하나요 이 문학에 대해서?